압도적인 수의 병력을 배치해 우크라이나를 맹공격하던 러시아는 예상 외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고작 2달 만에 너무나도 막심한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이 큰 것도 원인이지만 서구권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훈련을 떠났던 병사들이 다시금 전선으로 복귀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서구권 무기 훈련을 끝내고 돌아왔다는 말은 무기의 질적 차이도 우크라이나군이 앞서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M777 곡사포 90%와 14만 발의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음을 알리며 우리는 기록적인 속도로 우크라이나에 보안 지원을 제공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부는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뒤를 따라 이렇게 빠르게 집결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러시아가 운용하는 최신형 전차가 전선에 투입되자마자 박살나면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할 것을 꿈꾸던 러시아의 기대를 단숨에 저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렇듯 미국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고 있고 러시아의 신형 무기 체계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자 궁지에 몰린 러시아 정부가 도움을 청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 관해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이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하는 정황이 발견되어 러시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황 소식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4일,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마리우폴에서는 침공 개시 70일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군이 아조우스탈 공장지대까지 침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벙커로 들어가는 입구를 수색하는 러시아군을 마리우폴 방위군이 막아서면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한때는 마리우폴과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도 현재의 상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지만 다행히 몇 시간 만에 연락이 재개되었고 성공적으로 방어를 해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우폴의 상황이 나아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3월 21일 당시 아조우스탈 공장지대의 위성사진과 최근의 모습만 비교해보아도 마리우폴이 얼마나 폭격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러시아군은 흑해 함대의 킬로급 잠수함과 지상군의 MLRS 다연장 로켓 포격, 공군의 폭탄 투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격을 퍼부으며 마리우폴 공장지대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토록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함락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이곳이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의하면 얼마 전 러시아 행정부의 부수석인 세르게이 키리엔코가 마리우폴에 도착해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 정부는 마리우폴에서 5월 9일 전승절 행사를 그대로 감행할 생각이며 러시아군은 일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공장지대를 점령하려고 온 힘을 쥐어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현지 시각으로 5일부터 7일까지 아조우스탈 벙커 내부에 대피해 있는 800여 명의 민간인을 탈출시키기 위해 휴전을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러시아 측이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아조우 연대사령관 데니스 프로코펜코 중령은 식량과 탄약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새라도 잡아먹으면서 버티겠다고 말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하르키우 방위군을 필두로 한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4일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전투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었던 소식은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공개한 특수부대 크라켄과 주요 정보국 SF부대의 합동작전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러시아군의 진지에 대한 준비와 정찰, 박격포 공격 등의 하르키우 인근의 루스카로조바 마을을 탈환하는 전 과정이 숨김없이 드러나 있어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행해지는 작전 수립과 이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전투의 과정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이번 전쟁을 지켜보는 세계 각국의 국방부에게 귀중한 교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측에서 이 영상을 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이러한 영상을 공개한 것은 징집병들로 병력을 급하게 채운 러시아군은 절대 따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감의 표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국방부 장관 벤 월러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고 나면 영국군을 훈련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군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미국 기반의 무기체계 사용법을 배운 첫 번째 우크라이나군이 독일 그라펜베르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갔다고 공표했는데요. 이들을 훈련시킨 제7훈련사령관 요제프 힐베르트 장군에 따르면 이들만큼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병사들은 처음이라면서 빠르게 훈련을 받고 전선으로 향하고자 하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감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우크라이나군이 복귀함에 따라 러시아군과 크게 벌어져 있던 주요 전선에서의 병력 차이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군에서도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 징집을 시도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청년들은 침략군의 입장이라는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있고 입대를 한사코 거부하며 모병사무소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사례가 꾸준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총동원령이라도 내리지 않는 한 러시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말인즉 소련식 교리를 이어받은 러시아의 물량 공세를 이어나갈 방도가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선에 도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손에는 밀코 M32 A1 40mm 다연장 유탄 발사기 같은 미국제 무기들이 들려있어 단순한 병력 증원만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원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간 최전선을 막아내며 조금씩 지쳐가던 우크라이나군의 피로를 날려버리고 사기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선에 도착한 증원 병력들과 서구권에서 지원 무기를 받은 우크라이나군은 순식간에 기세를 타서 하르키우 방면으로 맹공격을 펼쳤고 러시아군의 유일한 3.5세대 전차인 T-90의 개량판 T-90M 전차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T-90M 전차는 무인기관 총탑을 탑재하고 있으며 배터리의 과충전과 과방전을 자동으로 억제하는 BMS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최신형 전차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에서도 단 65대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T-90M 전차는 명성과는 다르게 아무런 활약도 보여주지 못하고 퇴장하면서 러시아 수뇌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고작 일주일 전에 T-90M의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며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투입되어 많은 활약을 펼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 활동을 벌인 칠러 언론은 애써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T-90M 전차가 전선에 투입되자마자 파괴되었다는 소식은 신형 전차 하나를 격파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5세대 전차라고 못을 박으며 4세대 주력 전차로 많은 홍보를 해왔던 T-14 아르마타만이 남았다는 뜻이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러시아 국방부에서 T-14 아르마타를 전장에 투입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개전 70일 만에 우크라이나 포병부대를 상대로 1000대 이상의 전차 손실을 입은 러시아의 기갑부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남을 확률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독일에서 PGH-2000 자주포에 연계되는 코브라 대포병 레이더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코브라 대포병 레이더는 40km 범위에서 2분 이내에 최대 40개의 적기 및 사격 위치를 탐지할 수 있으며 스텔스 전투기까지 탐지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 장비로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대포병 레이더를 가지게 된다면 러시아군은 어디서든 포격을 가하는 즉시에 위치가 노출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의식과 단결력을 약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비군사적 목표물인 민간인 거주구역에 공격받는 사태가 줄어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두의 반대에도 침공을 시작한 러시아를 수세에 몰아넣고 있는데요. 이미 동유럽 국가에 빈틈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러시아는 동아시아로 눈을 돌려 대한민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날 예브게니 루세츠케 할러 친선협회 부회장은 최근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류가 줄어든 상황과 양국 간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나토 안에서의 터키처럼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손을 내민 것은 그간 우크라이나의 요청에도 무기 지원을 거부한 중립적인 외교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하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르게 사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밝히지만 않았을 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방위사업청 공식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신궁과 현궁의 수출권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슬로바키아와 에스토니아처럼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보낸 나라에 소리소문 없이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의 도움 요청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행보가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안보를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